주황색 내가 내는 뭘 Other rappers ain't in the cut 신경 안 쓰고 있는 척. 안녕하세요.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독도의 주권과 동해 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독도 사진 먼저 보겠습니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이 노래만 잠깐 불렀을 뿐인데 가슴이 뭉클하니 애국심이 막 샘솟네요. 독도는 한국 사람에게 이런 곳입니다. 일본 덕분이죠.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이제부터 독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독도는 화산섬입니다. 지금 보면 그냥 평범한 섬처럼 보이는데, 잠깐 다시 볼까요? 그냥 평범한 섬 같죠? 화산의 특성을 이 사진만 봐서는 잘 확인할 수 없어요. 이곳은 과거에 큰 화산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파도에 깎이고 깎여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지리적 위치 설명하며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은 연교체가 작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독도는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드넓은 바다 한가운데 위치한 섬입니다. 그리 춥지도 그리 덥지도 않은 온화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래도 바닷바람은 매섭습니다. 겨울에 독도를 갔을 때 사람이 느끼는 체감 기온은 분명 다를 거예요. 자, 다음으로 독도는 우리나라 가장 동쪽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연한 설명이죠. 그런데 여기서 국토 정중앙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중앙은 어딜까요? 가장 가운데 지역이요. 한가운데. 많은 아니군요. 몇몇 지역자치단체가 자기가 정중앙이라고 홍보를 합니다.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해서인데요.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의 동쪽 끝으로 삼았을 때 국토의 정중앙은 강원도 양구군이 됩니다. 만약 양구가 아닌 다른 곳을 정중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독도가 동쪽 끝이 아님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양구를 좋아합니다. 여담인데요. 예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 우리 반 애들을 데리고 양구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아이들이 상상하던 수학여행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뒤에서 욕을 엄청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원고등학교 2학년 일반 친구들, 그땐 미안했습니다. 선생님 욕심이 너무 과했습니다. 독도를 설명할 때 제가 좋아하는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인데요. 지금 일본이 역사 왜곡을 하며 독도가 과거에 자기 나라 땅이었다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일본이 주장하기 오래전부터 우리나라가 독도를 우리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산과 무릉은 울진현 바로 동쪽에 있는데 두 섬의 거리가 멀지 않아서 날씨가 맑으면 서로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무릉은 울릉도, 우산은 독도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울릉도에서는 날씨가 맑으면 독도가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가장 서쪽 영토인 오키섬에서는 날씨가 아무리 맑아도 독도가 진짜 조그마한 점의 형태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된 우산과 무릉에 대한 설명은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독도를 우리의 영토로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다음으로 독도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독도의 가치는 첫째, 영역적 가치입니다. 독도는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배타적 경제 수역 설정에는 독도가 크게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이하 설명은 생략합니다. 유튜브니까요. 둘째, 경제적 가치입니다. 독도 인근 해역은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으로 다양한 물고기들이 서식합니다. 즉, 어족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해저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는 관광 자원으로도 우수한 편입니다. 셋째, 생태적 가치입니다. 독도는 다양하고 희귀한 동식물들이 서식해서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는 해저 화산의 진화 과정을 탐구할 수 있는 지형학적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조금 더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천연가스의 주 성분인 메탄이 얼음의 형태로 고체화된 물질입니다. 이것을 잘 꺼내서 사용할 기술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수입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겠죠. 우리는 독도가 위치한 우리 한반도 동쪽의 바다를 동해라 부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는 이곳을 일본해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경제도 대국이고 오랜 시간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덕분에 많은 나라가 일본의 영향으로 일본해라는 명칭으로 우리의 동해를 지도에 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해에 있는 독도라는 섬은 누가 봐도 일본의 영토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겠죠. 일본은 아마 이러한 의도로 일본의 표기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듯 합니다. 문제점을 인식한 우리나라는 UN 지명표준화 회의에서 동해 표기를 주장해 왔습니다. 덕분에 동해를 표기하는 지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표기하는 나라도 있고요. 정말 고맙죠? 일본해와 동해를 함께 표기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지도에 나타난 독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즉 동국 여지 승람에 수록된 팔도총도라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는 울릉도와 우산도, 즉 독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지도는 일본에서 그려진 지도입니다. 이름하여 삼국접양 지도입니다. 학습지에는 비용 때문에 흑백으로 실었는데 영상에서는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이 지도는 컬러로 확인하길 바랍니다. 일본 측이 그린 삼국접양 지도는 우리나라를 일본과 다른 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황색, 갈색, 정확한 색깔 명칭을 표현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일본과 다른 색깔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에서는 독도를 조선을 채색한 색으로 똑같이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조선의 것이라고 글자까지 적어 넣었네요. 일본이 그린 지도에서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이어 생략. 테오그라피의 독도 특강입니다. 독도가 과거에 누구의 영토였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따진다면 오늘날 전 세계의 국경선은 엉망진창일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대마도를 점령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대부분을 중국에서 통치했던 시기도 있었죠. 지금은 중국 땅이 만주 지역을 우리가 차지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또한 잊으면 안 되겠죠. 독도가 오래전부터
우리 영토인 것은 사실입니다. 명명백백히요. 그런데 일본의 주장대로 설사 일본이 오래전부터 독도를 점유했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상 영토 주권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국가가 가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전 세계가 혼돈에 빠질 거예요. 독도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이 아무리 역사 왜곡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과거에 자기네 땅이었다고 주장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니까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일본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는 걸까요? 이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학문은 지리입니다. 독도를 단순히 감정적으로 우리 땅이니까 지켜야지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지켜야 하는지 알아야겠지요. 오늘 저와 공부했던 세 가지 독도의 영역적 가치, 경제적 가치, 생태적 가치를 기억합시다. 우리는 오늘 독도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왜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기억합시다. 자, 그럼 다음 수업에서는 국토의 인식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